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행정 예고가 됐던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정 경위를 보시면 이 가맹 사업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관행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맹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좀 반영한 지침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심사 지침안은 그간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그리고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 분석을 해서 각 행위별로 위법성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폭넓게 제시했다 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나 재판부 역시 위법성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 판촉 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약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즉 부당한 강요가 있고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판매 가격이 인상돼서 상품권의 액면 가격과 상품 판매 가격 간의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 기간을 좀 초과해서 좀 늦게 주는 식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은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느냐 여부로 좀 판단이 됐었어요. 앞으로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필요할 때 이런 경쟁 제한성이나 이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이 점주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본사의 의도나 목적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정황 증거로만 보겠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상의 이 신의 성실의 원칙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광고 판촉 활동이 항상 점주에게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주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본사의 행위로 실제 나타난 효과가 어떠냐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나는 점주님들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을 할 의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주관적인 목적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점주가 동의를 했는지, 또 점주가 계약할 때부터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가맹사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불이익, 점주가 겪었을 사업 활동의 곤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고 굉장히 많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도 있고요. 거래 상대방 구속도 있고 부당한 강요도 있고 과중한 위약금도 있고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것도 있고 영업지역의 침해도 있고 보복 조치도 있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좀 예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입니다. 이 가맹점주가 가맹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의 영업 방침에 따르지 않았네? 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특수한 본사의 디자인, 영업 표지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 구속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의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본사도 어떤 이제 배달 용기라든가 본사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업 표지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가격이 시중에서 3배, 5배, 10배 이렇다. 당연히 그럼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1.2배 이런 것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는 이제 부당한 강요입니다. 가맹본부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 온라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본사가 이제 판촉 행위를 하도록 점주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본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면 로열티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점주들이 재료를 많이 주문하게 되니까 물류 마진이 계속 생기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광고 판촉을 하고 광고 판촉 비용을 점주들한테 분담을 하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강요로 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중한 위약금의 설정과 부과예요. 실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전 매입 2만원짜리 마요네즈 하나 했다. 근데 위약벌 2천만 원 내세요. 그럼 과중하죠. 본사가 입은 손해, 점주가 얻으니 그렇게 자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 한 번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2천만 원을 내세요. 내지 않으면 나는 계약에 갱신을 거절하겠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를 하면 제재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개점 후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위생 안정상 결함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양수도 승인의 조건으로 반드시 점포 환경 개선, 즉 인테리어를 다 뜯고 새로 하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인데요. 특정 매장의 경우에는 그 입지 조건상 심야 시간대는 거의 유동인구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할 수는 없다. 그럼 편의점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요새 최저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는 문을 닫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나랑 특약을 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잖아. 만약에 24시간 운영을 안 하면 너한테 위약금 혹은 기존에 받아간 추가 지원금까지 모두 회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행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있는데요.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개설을 했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본사에서 설치해준 포스를 통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저기 저 가맹점은 매출이 굉장히 높네. 내가 영업지원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여기다 신규 가맹점 하나 더 넣어볼까? 아니면 내가 직영점을 내서 나도 돈을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부당한 영업적 침해가 돼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점주가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보복조치입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이 특정 매장에 대해서 보복행위로 보여지는 잦은 슈퍼바이저의 출두. 냉장고만 열어보는 거죠. 위생점검에서 계속 벌점을 주고 자전 매입하는 게 있는지 수시로 남의 매장에 와서 확인을 하니까 점주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잘 모아두셔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신고를 하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광고 판촉 행사 동의 의무 위반입니다.
전국적인 TV 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를 했는데 광고를 굳이 실시를 하면서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 사업자한테 청구하는 행위. 우리 광고 판촉 행사 진행을 하려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가 넘어가야 광고가 가능하고 판촉은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잘 모르고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되게 미미한 것 같고 그 동의한 자료를 본사만 갖고 있으니까 점주들이 알 길이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강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에는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법하고 점주님들한테 손해를 배상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을 주도한 특정 점주에게 통상의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이렇게 10가지 대표적인 이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훨씬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행위가 이게 정말 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일까, 이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